여러분, 오미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대확산이라는 이름을 정했을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 일상생활에는요, 오미크론이 깊숙이 침투를 했고요. 그 바람에 지금 신규 확진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다음 주에 가면 이제 10,000명이 될 거란 그런 전망도 가능하고요. 2월 말까지 가면 이대로라면 3만 명, 9만 명을 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점점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코로나 라이브가 집계한 어제 12시까지 신규 확진자입니다. 최저치가 7,293명이에요. 이게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계가 다 됐을 때 최고치가 과연 얼마 나올 것인가? 이게 오미크론이 얼마나 확산됐는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잖아요. 게다가 이게 지금 7,000명 후반대 8,000명 가까이 간다면 다음 주에는요,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서겠다, 이런 전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오미크론은요, 그나마예요. 치명률이 좀 낮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로 갈 확률이 좀 적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워낙 빠르게 지금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이 또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어서 사망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확 늘어났을 때는요, 단기간적으로 결국 말입니다, 병목이 발생을 해서 의료체계에 또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세요. 작년 12월 25일 신규 확진자가 7,848명으로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당시에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병상 대기 환자가 넘쳐나고요. 의료진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해서 번아웃이 발생을 하면서 의료체계의 붕괴까지도 사실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어제 0시부로 7,000명이 넘었습니다. 7,009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0시부로는 아마 7,000명 후반대가 나오겠죠. 8,000명 가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또 한 번의 팬데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엔데믹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은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현재대로 가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가면 어제죠, 어제. 아마 오늘 집계가 나오면 알 텐데 이제는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다. 신규 확진자의 50%가 넘어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거든요. 근데 국내는 그동안 좀 적었습니다.
12월 중순만 하더라도 1.8%밖에 되지 않던 것이 지금 워낙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면 곧 말입니다. 곧 이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말입니다. 오미크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까 신규 확진에 대한 어떤 폭증도 예상되고요. 거기에 대한 심리적 충격도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것은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치명적이다, 덜 치명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미크론 변이 자체가 덜 치명적이다 하더라도요, 감염이나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이것 때문에 심리가 무너집니다. 게다가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요,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또 바닥 경제의 시련은 시작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요, 구정 연휴입니다. 구정 연휴 동안은 대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시골로 설을 쉬러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미크론이 전국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전국으로. 그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게 구정 연휴가 끝나고 나서 적어도 2만 명, 많게는 3만 명, 4만 명, 심지어 9만 명까지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너무나 빠른 속도 때문에. 자,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요, 이 코로나에 대한 방역 체계가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통제 중심의 방역을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과연 우리 경제가 버텨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실물이 버텨낼 것인가예요. 실물이.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동산도 하향으로 지금 떨어질랑 말랑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식시장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2,800도 깨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결국 오미크론의 대확산이 이제는요, 이마저도 더 크게 붕괴시킬 거예요. 실물의 위기가 이제는 자산의 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물의 위기가. 게다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2년이 넘어섰잖아요. 원래 3년째 접어들잖아요. 더 이상 못 버틴다. 이제는요, 내놨던 아파트도 다 팔고요, 빌라도 팔고요, 단독주택도 파는 형국으로 갑니다. 왜? 빚을 정산하려고요. 그러면 실물이 더 악화 일로로 갈 겁니다. 양화가 악화를 구축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기운이 이제는 좋은 기운을 몰아내면서 심리를 망가뜨려서 우리 실물 경제가 굉장히 위기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채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이 부채를 계속해서 정부가 푼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결국은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요, 그에 대한 충격파는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방역 체계의 대전환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지 않을까 싶어요. 절실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실물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때보다가 바닥이 무너지고 여기에 연쇄적으로 붕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은요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